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지금 아직 라스푸티체가 끝나지 않아서 좀 이 땅이 진창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공세가 펼쳐지고 있지 않지요. 자, 이런 가운데 며칠 내로 이 람슈타인 회의가 다시 열려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됩니다. 자, 그러면 곧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있을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 뭐 전쟁하면 그 사전 정지 작업 들어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순항미사일 수천 발 쏴버리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그 사전 정지 작업, 통신, 뭐 지휘소 이런 것들 다 파괴하고 눈을 멀게 하고 나서 귀를 멀게 하고 쑥 들어가는데 그거 하는 자산이 폴란드가 지원해줘서 지금 수천 개가 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와, 놀라운 상태인데요. 소식 알아보겠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러시아군 내부의 콩가루 같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47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바흐무트에서 건물 내부에서 죽는 것은 카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좀 적다라는 것이고요. 전차는 1대 격파, 장갑차 11대 격파, 차량 4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6문 격파, 무인항공기 8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역시 이 전과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싸우고 있는 곳은 주로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마린카. 아우디우카와 마린카는 이 도네츠크시 바로 외곽에 접경해 있는 그런 소도시들이죠. 여기에서 지금 1년 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크레미나 이 네 군데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미 국방부 차관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주는 거 좀 주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주는 거는 이 공급에 1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전쟁 기간 내에는 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G7 5개국, 그러니까 G7 5개국 중에서 독일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이 5개국인데 국제 핵연료 시장에서 러시아 퇴출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100% 탈원전 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뭐 이거하고 관계없지만 캐나다는 원자력이 많은데 왜 이런 지금 여기에 협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최소 2만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이 전쟁 범죄 행위를 또 한 번 성토를 했고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희한한 소리를 갑자기 합니다. 가능한 빠른 종전에 관심 있다. 이 말은 뭐냐? 협상하자 이 말이죠. 외무장관의 입에서 협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불과 며칠 전 푸틴이 협상 없다라고 한 거에 정면으로 배치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이 빨리 협상해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전쟁 현재 이 라인에서 전쟁 끝내야 된다. 바흐무트 그만 때려라. 이거 뭐 의미 없다. 라고 하고 나서 바로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런 소리를 했는데 조금 희한한 푸틴하고는 생각이 다른 그런 그 이야기를 외무장관이 직접 했다? 좀 희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NSC 서기가 충분한 준비 없이 반격은 안 한다.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하려면은 더욱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이제 20일부터 람슈타인 회의가 열리니까 며칠 남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체코도 그렇고, 체코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키기를 바라는데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도가 지금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종전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원하고 있죠. 사실 뭐 지켜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종전을 하고 싶으면 더 많이 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전자징집 통보서 발송을 시작했는데 징집 통보서 발송하고 동원 통보서 발송하고 하면 우리가 지금 등기로 가서 이 받는 사람이 받았다라고 사인을 해야 이 확실하게 전달이 됐다라고 인지가 되는데 여기는 뭐 받았다 사인 다 필요 없고 보냈으면 끝
보냈으면 너는 이제 받은 거야. 그래서 보내고 나서 바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징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징집 그리고 동원 대상이 되어서 자기는 뭐 해외 업무차 또는 해외 여행차 또는 유학 뭐 이렇게 해서 출국하려고 하는데 잠깐 스톱. 너는 출국 금지야. 어디가? 군대가. 자, 이렇게 돼서 전국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의 공세가 소폭 증가했다는데 어제는 제가 4개 방면에서 45회 공세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소폭 증가 50차례 공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한 10% 증가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 막아냈고 이 대부분의 공세는 스톰제트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알보병 상태로 오다가 죽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50차례 공세니까 스톰제트가 10개 분야에 뭐 50회? 그러면 지금 여기 470명 스톰제트로 50차례 공세 온 거 다 죽었다. 라고 되겠네요. 자, 러시아가 바흐무트 전선에 포병과 공중지원, 전자전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에 뭔가 좀 조직화된 그리고 좀 탄탄한 전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98 근위공수사단이 여기에 이제 투입되어서 마지막 깃발을 꽂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깃발을 꽂으려고 하면은 지금 한 25%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좀 더 체계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포병과 공중지원 그리고 전자전 장비들을 대폭 가져와서 좀 체계적인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사령부가 바흐무트에서 특수작전사령부 소속의 저격수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바흐무트에서 싸우고 있는 저격수라고 합니다. 이 총은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든 7.62mm 반자동 저격 소총이고 자, 이런 거 가지고 저격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로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그 건물을 폭파시켜버리고 그리고 밖에서 이동 중에 있으면 저격해버리고 또 밖에서 많은 병력이 제법 많은 병력이 이동하면 괴물 전차 포탑을 제거하고 완전히 그냥 떡장갑으로 도배를 한 이런 전차를 보내서 12.7mm 기관총으로 사살해버리고 이런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소규모 부대들에 대해서 저격을 하는 역할을 특수작전사령부 소속의 특수부대원들이 제법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전과를 자랑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바흐무트와 솔레다르에서 민간인 학살한 걸 시인했다라는 건데 이게 우연히 지금 밝혀진 거예요. 자, 이 자인데요. 생긴 것도 정말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이 자가 자기 친구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건데 이 자는 교도소에서 죄수로 있다가 프리고진이 모병을 해서 바그너 그룹에 자원 입대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상당 기간 살아서 이번에 전역을 해서 다시 민간으로 돌아온 자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영상통화로 내가 말이야 전선에서 라고 하면서 솔레다르에서 5살짜리 어린이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15살쯤 돼 보이는 청소년 지나가는 거 그냥 총으로 이 헤드샷 머리에다 총 쏴서 죽여버렸어. 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자랑을 한 걸 이 친구가 영상통화하면 다 녹화되지 않습니까? 그 녹화된 걸 SNS에 뿌린 게 이렇게 일파만파 나와버렸다 라는 건데 바그너 그룹 자신들이 나만 한 게 아니고 다 그랬어. 다른 친구들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 와, 정말 여기는 뭐 얼굴까지 딱 나왔으니까 나중에 전쟁 범죄자로 다시 감옥에 가서 종신토록 나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군이 이렇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프리고진이 바흐무트 공세 이후 푸틴의 신뢰를 회복했다라고 또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바그너 그룹들이 탄약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해졌다라는 건데 그럼 프리고진하고 푸틴하고 사이가 좋아졌냐? 사이가 좋아지기에는 푸틴 옆에 있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프리고진이 너무나 공개적으로 세게 싸움을 붙어버렸죠. 그래서 좀 힘들 텐데 조금 의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국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영 기업들에게 PMC 창설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각 기업이 자체 비용으로 PMC를 창설하고 있고 이미 전장에 일부 PMC 여단이 배치되기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지극히 러시아스러운 비리와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어 형편없는 전투력의 PMC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은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겨울에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전국 도시에서 비밀 동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렇게 동원된 병력들은 국영기업 PMC와 강제 계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불법 동원 피해 장면들이 현지 시각 4월 17일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독립 매체 아스트라를 통해 공개한 항의 영상을 통해 정부가 비밀리에 동원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동원 병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신규 동원 병력들을 PMC에 즉 용병회사에 내던지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예비군들은 자신들이 모스크바와 이바노브에서 동원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으로 배치된 직후에 군인임을 증명하는 인식표를 빼앗기고 정체 모를 PMC 부대로 강제 전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동원된 병력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이들을 PMC 소속 직원으로 둔갑시켰고 해당 PMC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훈련이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전선 투입을 준비하라는 통보만 던졌습니다. 이 장병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속한 부대 이름은 무엇인지, 누가 장교이고 누가 지휘관인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PMC 전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이 교차 검증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바흐무트 전선에 배치된 짜르이 울프 여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공기업인 연방우주국 로스코모스 사무총장인 드미트리 로거진 전 연방부총리 주도로 창설되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어 병력 충원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부대는 편제상으로는 여단이지만 실제 병력은 한개 중대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한 줌뿐인 부대인데요. 러시아는 이 부대 병력 충원을 위해 비밀 동원된 예비군들을 강제로 전출하고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해당 부대의 병력 규모를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PMC 직원이 됐다는 사실 외에는 급여나 처우,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 체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성토했는데요. 이들은 최근 바흐무트 전선 인근에 배치된 뒤 바그너 그룹 교관단에 의해 속성 교육을 받고 스톰제트로 편성되어 바흐무트 돌격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현재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 PMC 부대가 최소 4개 여단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문자 그대로 소모성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는 러시아 지도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내던져버리고 문자 그대로 국민에게 기생하는 범죄 단체가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부디 러시아 국민들이 스스로 각성해 이 범죄자들을 축출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PMC 즉 용병회사 소속으로 하려면은 자기가 큰 결심을 하고 그리고 많은 월급이 보장되는 뭐 이런 상황에서 가야 되죠. 그런데 자기는 동원돼서 왔는데 어버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라서 갔더니 거기는 정규군이 아니고 용병회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인식표 내놔. 군인이면 인식표하고 다 있어야 되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근데 다 내놔 해가지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스톰제트. 큰 훈련도 없이 스톰제트로 바로 그냥 총 들고 뛰어가. 그래서 고기 방패, 고기 그라인더로 그냥 갈아 집어넣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단체 인터뷰를 해서 SNS에 올린 겁니다. 자기들은 원래 11048, 61899라고 단대어로 불리는 그 부대에 동원되어서 갔는데 그 부대는 바로 21 모터 차량화 소총 예단이다. 거기 갔는데 우리는 지금 이상한 용병부대에 와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알아보니까 지금 바흐무트가 있고 여기 이제 바흐무트에서 원래 PMC 여기 바그너 그룹이죠. 중장급, 별 3개급 이 군단급 PMC가 전투를 했는데 지금이야 다 사라지고 없지만 자 그런데 새로운 용병
단대호가 좀 떴습니다. 이게 바로 짤의 울프, 짤의 늑대라는 그 여단인데, 여단이라고 별 하나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대급 부대밖에 안 되는 이런 데서 여기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병력을 몰아 넣어주고 있다. 자,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병력을 운용할 장비도 돈도 없는데 국영기업들, 거기에 완전 낙하산으로 그냥 권력자들 하나씩 꽂아줬으니까, 야, 니들이 계속 거기 사장직 유지하고 싶으면 PMC 하나씩 만들어. 그리고 니들 회사 돈으로 걔들 월급 줘. 그렇지만 보훈 혜택 이런 건 못 줘. 이제 전쟁이 나서 군인이 전상을 입으면, 부상을 입든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보훈복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못 줘. 왜? PMC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그 국민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기를 쳐서 국민에게 국가를 보호하라고 이런 식으로 내던져 버리는 게 러시아의 현실이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짤의 울프인데, 여기는 뭐 누가 좀 높은 놈이 사진 찍으러 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부대원 같은데 뭐 전투하나 뭐나 막 지각각입니다. 120mm 박격포로 보이는데 정말 고색창연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콩가루가 여전히 볶아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현실이었고, 이런 러시아군을 완전히 그냥 경멸하기 위해서 폴란드가 거의 뭐 참전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전쟁에 사실상 참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폴란드 각지에서 엄청난 숫자의 드론 공장을 가동 중이며, 여기서 생산된 드론들이 대공세에 앞서 전선 각지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폴란드 영토 여러 곳에 드론 제작 공장을 설치해 운용 중이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물량의 드론들이 대공세를 앞두고 러시아군을 향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폴란드에는 유크스펙 시스템과 같은 기업은 물론 젊은 공학도들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라며, 이들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다양한 유형의 전투용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와의 정보 수집 공조를 위해 설립한 섹션 22의 고위 관계자 출신인 트렌트 텔렌코 씨에 따르면, 최근 벨고로드 지역 변전소를 공격한 것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생산한 자폭 드론이었으며, 해당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앞서 러시아군의 통신과 전기, 물류 인프라를 마비시키기 위한 예행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온라인 마켓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이용해 다양한 드론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에서 생산되고 있는 드론은 소규모 제대의 정찰용 드론에서부터 3,000km의 사거리를 가진 순항미사일급 자폭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발표하는 전과에서 특수장비 파괴 전과가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드론 공격으로 파괴한 이 특수장비들은 레이더와 지휘소, 방공 및 전자전 시스템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 지원 장비 파괴는 공세작전에 앞서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방공 시스템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인데요. 우크스펙 시스템사는 크림반도에서 칼리브르 미사일 수송 차량을 파괴한 것도 폴란드에서 제작된 드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드론을 제작 중인 우크스펙 시스템스사 측은 현재 생산 중인 모델 가운데 PD2 모델은 최대 사거리 1100km, 비행속도 시속 140km의 성능을 발휘하며 11kg의 탄두를 싣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드론 생산업체인 에어로 드론사는 최근 생산을 시작한 D80 디스커버리와 E300 엔터프라이즈는 각각 3000km의 사거리와 80kg, 300kg의 탄두 중량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폴란드에서 대량 생산된 드론들을 인수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군 특수장비, 수송차량 타격작전에 투입하는 한편, 공세 직전 대량으로 투발할 장거리 자폭 드론 비축도 서두르고 있는데요.
한동안 샤히드 136과 같은 저속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에 큰 피해를 입혔던 러시아, 이제는 역으로 응징을 당할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찰용, 폴란드에서 만든 정찰용 드론이고, 자, 이런 것들 대량으로 운용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자, 드론을 띄워놓고, 길이 있는 곳을 순찰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러시아 차량이 지나간다. 쭉 따라가서, 이거 보급 차량 또는 이거 무슨 차량, 자, 파괴. 그래서 들이받아서 파괴를 시킨다.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에서 이동하고 있던 칼리브르 수당미사일 차량도 이런 식으로 파괴를 했고, 벨고로드에서 어제도 제가 알려드렸던 변전소 파괴 같은 거 다 이런 폴란드에서 생산한 드론으로 작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남쪽에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국방부나 의회 이런 주요 건물 옥상에 지금 방공무기들, 판치레스 같은 방공무기들 지금 잔뜩 올려놨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폴란드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장 부품 세워져 있는 공장을 보실 텐데, 여기 폴란드 국기, 그 옆에 우크라이나 국기 있죠. 당연히 폴란드 국기가 있다는 것은 여기 폴란드의 공장이란 말이고, 우크라이나 국기가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또는 이 무기가, 이 생산품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품 이런 것들은 3D 프린터로 그냥 확 찍어버리고, 그리고 엔진이나 이런 중요 부품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얼마든지 상용 부품 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아주 값싸게 만든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야, 이런 거 3,100km나 날아가요. 3,100km. 우크라이나에 쏘면 시베리아까지 날아가는 거죠. 3,100km. 이게 탄도 중량 80kg. 탄도 중량 80kg이면 거의 우리 다련장 로켓 하나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이 되죠. 자, 근데 이것도 더합니다. 이것도 역시 3,100km 날아가는데 탄도 중량 300kg. 거의 미사일급이죠, 이런 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케르치 대교를 때리고 또 통신지휘소, 유류저장고, 탄약고 걸리는 대로 때릴 겁니다. 그것도 수천 개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 수천 개를 동시에 띄워서 그냥 아무리 속도가 느려도 150km 이렇게 속도가 느려도 러시아군이 해결해낼 수 있는 양의 한도를 넘어서 그냥 때리면 어떡합니까, 지들이. 맞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대공세 전에 확 러시아군을 블랙아웃 시켜버리고 통신, 지휘 통제 완전 마비시켜버리고, 그리고는 훅 들어가면은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서 무너지는 거죠. 자, 폴란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렸고, 그런 자산을 가지고 대공세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